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임대료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건데 간주 임대료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임대료는 월세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세면 뭐 전세 임대료 얼마 이렇게 해놓는데 그것을 간주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 이것을 왜 도입을 했느냐 하면 전세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으로 임대인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간주 임대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월세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 부분으로 봐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봐서 또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 부분에 이제 간주 임대료는 꽤 큰 금액일 경우에만 계산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3억 이상의 보증금, 그리고 세 채 이상의 임대, 그리고 일정 면적 40제곱미터라든지 뭐 60제곱미터라든지 지금 조금 애매한데 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해 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해놨는데 3억 원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그 3억 원이 실제 3억 원이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간주 임대료는 기준 시가가 3억 이상일 경우 그 주택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의 기준 시가의 주택이라면 3억을 빼고 나서 2억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합니다. 소득세법상. 그런데 그 소득세법상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할 때 현재의 그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은행 이자율. 은행의 예금 이자율인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억 원에 대해서 빼고 나서 3억을 빼고 나면 2억이 되죠. 2억에 대해서 1.2%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1.2%의 임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1년 단위라 그러면 1년 365일에 대해서 며칠 동안 있었느냐 그것을 보고 소득세법상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60%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0.6을 곱해주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억의 기준 시가라 하더라도 3억 원치를 공제를 하고 나서 2억에 대해서 60%, 0.6을 곱해주고 요즘의 예금 이자율 1.2%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의 간주 임대료는 아까 그렇게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이 5억이었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현재 이제 예금 이자율을 곱하게 돼 있죠. 1.2% 하면 1년치의 이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날짜 365일 1년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간주 임대료는 아주 몇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보증금이 아주 크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세금을 매기는 국가 입장에서는 아까 부가가치세도 받아야 되고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니까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실 경우에 1억에 뭐 200만 원 월세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받는데 1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받는 것이 옳겠습니다. 몇만 원이 될지라도 그것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를 하거나 임차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제 주고 말겠지만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낫겠네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 외에 월세는 당연히 이제 그 소득이든 부가가치세 상에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르는 경우가 드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것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